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집을 인테리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인테리어를 설명드릴 최고집입니다. 우리 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리즈로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비싼 항목 탑3 중 3탄 타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타일 시공하려면 우리가 타일을 골라야 하잖아요. 간단하게 타일 종류를 좀 알려드릴게요. 타일 종류는 정말 엄청 많아요. 근데 인테리어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일은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도기질, 자개질, 폴리싱, 포시리.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어떤 타일을 사용하는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고르라는 타일을 고르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싼마이 인테리어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이놈의 인테리어 업체를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신다면 고객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화장실 벽 타일에 붙이는 타일 종류는 사실 뭘 붙이든 다 가능해요. 디자인이 안 이뻐서 그렇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대신 바닥은 도기질 타일을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강도가 약해서 바닥 타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놈의 도기질, 자개질, 포시엘, 등등등 뭐 어떻게 구분하는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화장실 벽 300에 600각짜리, 그러니까 300에 600각이라는 건 30cm에 60cm라는 얘기예요. 그거 많이 사용하시고, 바닥은 300에 300각으로 많이 시공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경우가 벽, 바닥 모두 600에 600각 사이즈로 큰 놈으로 많이 하죠. 물론 더 크거나 더 작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시공하는 타일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00에 600각 타일 바닥에 붙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모든 300에 600각 타일이 도기질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이즈의 제품은 대부분 벽 타일로 사용하시라고 제작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300에 300각 타일은 자개질 타일이 대부분이고요. 600에 600각 타일은 잘 아시는 폴리싱이나 포시린 타일이에요. 타일을 고르실 때 타일 단면을 보세요. 이 타일의 단면, 포체린처럼 풀바디, 측면의 단면이 풀바디로 한 가지 색깔로 된 제품은 튼튼하고요. 이 측면이 상부와 하부의 색깔이 나뉘어 있는 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가공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것보다는 풀바디로 한 가지 색상으로 된 타일이 좀 더 튼튼합니다. 그 정도 알고 타일 고르시면 돼요. 요즘 화장실 시공할 때 올철거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올철거라고 하는 건 벽, 바닥의 타일을 모두 뜯고 새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올 철거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굳이 저는 꼭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닥은 저번에 말씀드린 방수 문제편을 좀 확인하시고요. 몇 년 된 아파트인지에 따라 방수를 새로 할지 안 할지 여부 꼭 인테리어 업체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벽 타일의 경우는 오리지널 한 장이 잘 붙어 있다면 굳이 철거해서 철거비와 시공비, 그리고 시공할 때의 단점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오리지널 한 장이 튼튼하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리지널 한 장이라는 건요, 벽에 이 맨 처음 시공했을 때의 타일이 한 장이 붙어 있다는 거지, 이게 이 벽면에 한 장이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2번, 3번 이미 덧방이 쳐서 2장, 3장 붙어 있으면 그거 아니에요. 오리지널 벽에 한 장이 처음 시공된 상태로 있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축 아파트에 붙은 타일은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타일들보다 얇아요. 대부분 도기질로 되어 있고요. 어떤 집은 타일이 들떠서 통통통 소리 나는 집도 있는데, 타일이 벽에서 떴나 안 떴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화장실 벽 타일 가셔서 여기저기 두들겨 보세요. 그럼 뭔가 꽉 찬 돌덩이 같은 그런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통통통통 소리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한 장에 요 모서리들은 통통 소리 나는 거 많이 있는데, 한 장, 2장 정도 통통 소리 나면 괜찮은데, 이게 여러 장이 여기도 죄다 통통통 소리 나면은 그건 타일이 떴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철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집은 완전히 정말 꽉 붙어서 한 몸 같아. 이런 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억지로 띄워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타일을 유튜브에서 철거하고 시공해야 한다는 말만 들으시고, 덧방하면 화장실이 좁아지잖아요. 화장실 타일 무조건 철거해야 한대요 라고 하시는데, 고객님이 타일 덧방에서 좁아진다는 걸 느끼실 정도면 그건 일반인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자, 대략 덧방을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2, 3cm 정도, 여기 한 1.5, 여기 한 1.5, 총 3cm 정도가 줄어들어요. 세로도 똑같고. 실제로는 그걸 느끼시는 게 아니라 기존보다 어두운 타일을 골라서 내부 색상이 어둡게 바뀌었고, 그리고 조명이 시공되지 않은 작업 중인 화장실을 보니까 까맣네, 좁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덧방 때문에 좁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없어요, 일반 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덧방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자꾸 덧방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600에 600각 큰 타일 많이들 요청하시잖아요. 그 타일의 특성 때문에 덧방 시공이 가능한 현장이라면 덧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벽 타일 모두 철거하고 나면 벽체가 울퉁불퉁해. 거기에 300에 600각짜리 독이질 타일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시멘을 개서 타일 위에 놓고 벽 가내를 맞추는 것도 접착성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600에 600각 포실린 타일은요,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혼자 독고다이입니다. 나 엄청 튼튼해. 시공할 때 에폭시라든지 뭐 드라이픽스라든지 이런 거 사용해서 벽에 부착을 시키는데 제가 벽이 울퉁불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3, 4cm는 뭐 더 넓은 폭을 이 에폭시를 넣고 고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은 두건형의 에폭시를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 에폭시가 굳기 전까지 시간 소요가 많이 되니까 거기서 편법이 발생합니다. 그 편법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은 죄송해요, 메일 보내주세요. 나 여기서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나 죽고 싶지는 않아. 모든 인테리어 업체들한테 몰매를 맞아 죽을 것 같아. 야, 그걸 밝히면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시려면 가능하다면 덧방 시공도 나쁘지 않다. 덧방 시공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여기까지. 나 몰매 맞기 싫어. 여러분 가끔 신축이나 이런 게 들어가셨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 화장실 타일이 깨졌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죠. 금이 이렇게 쥐 갔어요. 거기에는 옛날 아파트면 구축이면 뭐 그래 공사를 하니까 충격이 가서 이것들이 뭐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진동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아직 신축이고 뭐 딱히 없는데 왜 그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렴한 자재이기 때문에 신축하거나 그럴 때는 좀 싼 마이 자재들 많이 집어넣어요. 대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자재가 일반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할 때 그 타일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크랙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얘네들이 단단해도 그렇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오히려 더 잘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잘 붙어 있는데 너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얘가 지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철거를 좀 줄입시다, 뭐 덧방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충격을 주어서 오히려 더 집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완화하자는 뜻에서,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다른 영향들 때문에 이 집이 계속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흔들리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하고 찢어져 버리게, 그래서 타일이 크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게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타일이 저렴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강도를 못 이겨내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질 타일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아까 제가 타일 종류 말씀드렸죠. 자기질 타일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걔는 조금 그런 뭐 외부의 영향이나 이런 거에 깨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시공하면서 방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난 시간 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인테리어 시공한다고 하시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인테리어 시공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해요? 그럼 저희도 말씀드리죠. 기본 4주, 6주, 8주까지도 예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좀 빨리는 안 돼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는데, 3주밖에 없는데 하고 말씀하세요. 제발 공사 기간 줄이시면서 공사 요청하시면 인테리어 업체는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만 예로 들으면요, 바닥 철거한 후에 바닥 방수하려면 정석은 허리춤까지 다 철거하고 방수를 새로 해야 돼요. 근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은 문턱까지, 그러니까 화장실 문턱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이 문턱까지만이라도 이 벽면에 측면에 있는 타일 까고 방수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거든요. 방수라는 게 그 누수가 발생했을 때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집 안에 그 물이 담수되어 있으라는 그 기능을 말하는 건데, 문턱 위까지 물이 계속 솟아오르고 있다면 뭐 허리까지 가기 전에 뭐 문턱 위로 우리 집 거시면 뭐 다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철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덧방 시공하거나 그랬을 때 문턱까지 일부분이라도 벽 타일을 철거해서 U자로 방수를 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방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은 몰탈 방수를 해요. 그 몰탈 방수라는 거는 시멘 또는 몰탈에 방수액을 섞어서 방수 기능을 올리는 건데, 원래는 완결이라는 방수액을 사용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급결을 써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공사 빨리 해야 되잖아요. 완결 쓰면요, 정말 마르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길게는 2주도 더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 방수 하나만 2주 동안 말리면 다음 방수는 또 언제 하고, 그 타일이랑 또 다른 시공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인테리어 시공을 독촉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얼마나 시공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 일자는 여유를 가지셔야, 적어도 양심적인 인테리어 업체는 양심적으로 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완결 방수액이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현장 여건상 지금 대부분 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급결이라는 방수액을 써요. 단점은 크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몰탈 방수한 것에 마르면은
그것도 완벽하게 마르진 않겠지만 빨리 마르니까 그 위에 고막스라는 제품을 시공해요. 그게 옛날부터 많이 하던 제품인데 그 시꺼먼색 있잖아요. 까만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문제는 얘도 마르는 시간이 충분히 줘야 하는데 벽 타일 까면 울퉁불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타일 역시 울퉁불퉁합니다. 그럼 바닥에 고막스를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다가 고막스를 쫙 바르고 나면 두껍게 이렇게 페인 부분은 두껍게 발라지겠죠. 이걸 충분히 마르지 않으면 시공기사가 시공하러 들어갔을 때 발레터요, 신발에 이제 고막스가 붙습니다. 그 신발에 고막스가 묻지 말라고 시멘을 또 뿌려요. 그 시멘을 뿌렸는데 그 위로도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양생하는 시간이 충분히 했냐 안 했냐에 달려 있으니까 공사는 여유를 갖고 인테리어에 시공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요즘 방수액으로 고막스 쓰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는 아덱스나 마피에서 나온 좋은 방수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많은 업체들이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고막스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수 하나만으로도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려면 사용하는 방수 따라서, 방수 방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방수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인테리어 업체는 방수한다는데 바닥 방수에 뭐 40만 원 달라는데 니네는 이렇게 비싸?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방수하는 것조차도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완벽한 방수를 원하신다면 좀 더 자세하게 업체에게 물어보시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에이씨, 인테리어 방법 알려준다고 해서 유튜브 보고 있는데 네 말 들으니까 점점 더 머리가 아파져.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져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얼만큼의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시공해야 할지에 대해 방법도 상황도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 유튜브나 인터넷의 글만 보시고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전에는요, 어처구니 없었어요. 챗GPT한테 물어봐갖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하시려는데 제발 인테리어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적당한 방법을 구해서 문제없게 시공할 수 있도록 방법과 금액을 결정하셔야지, 야, 내가 올술했으니까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만의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테리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다릅니다. 서로 논의를 해서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려면 정말 업체 말 믿고 태클 걸지 마세요. 아니면 시작 전에 이 모든 하나하나 모두 고르고 선택해서 최후의 결과에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드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목수 비용 비싸니까 함부로 목수 불러서 셀프 시공하느냐고 인건비 더 많이 주고 시공 똑바로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아주 비싼 항목 중에 하나 이 타일 기사요. 많은 분들이 타일 붙이니까 여기도 좀 붙여주면 안 돼? 온 김에 이것도 좀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데 타일 기사는 인건비로 받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시는 타일 기사님들은 화장실 한 칸, 덧방 시공 얼마, 떠바리 시공 얼마, 주방 타일은 얼마, 현관 타일은 얼마, 발코니 해배당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가격을 산정해서 결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타일 기사 왔을 때 이것도 좀 해주지, 왜 추가 비용 받아? 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 모든 건 기사가 추가 비용을 별도로 요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일 말고도 인테리어 진행하면서 이걸 하자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받은 견적서에 문제가 있을까 말까, 뭘 수리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뭐부터 해야 되나 등등등등, 이게 누수의 흔적일까 아닐까 뭐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40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